혹시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지치는 날이 많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강해져야 한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강해지는 게 아니라 단속해야 한다. 마음은 잡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을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강해지는 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법, 즉 정주영의 마음 규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규율은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관계와 돈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의 내면의 설계도였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기준이 없으면 금세 무너진다. 그에게 기준은 마음의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떤 성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던 초창기부터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나를 이기게 하지 않겠다. 그는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다. 하지만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면 인생이 흔들린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만 세상도 따라온다. 그의 인생은 이 규율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비난이 닥쳐도 그는 자신이 세운 마음의 질서를 지키려 했습니다. 정주영은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만큼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은 많아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방향을 잃는다. 정주영이 깨달은 내가 나를 지키는 법. 그래서 그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마음의 청소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업이 흔들릴 땐 숫자를 보지 말고 마음을 봐야 한다. 마음이 조급하면 계산도 틀린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조언 이상의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결국 판단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 하지만 마음을 놓친 사람은 성공해도 결국 무너진다. 정주영에게 마음은 재산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는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았고 사람을 잃어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빼앗을 수 있어도 마음까지는 빼앗지 못한다. 그 말은 단순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없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던 이유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큰 실패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동업자가 떠나가던 시절에도 그는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놓쳤구나.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는 바로 그 마음 하나를 붙잡고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에게 자기 단속이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감정을 흘려보내라.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쌓아두면 마음이 썩는다. 감정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 그는 감정을 참는 대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둘째, 기준을 잃지 말라. 상황이 바뀌어도 기준은 바꾸지 마라. 그는 원칙을 사람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그 기준이 곧 그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셋째,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단속하라. 그는 말했습니다. 내일을 바꾸는 건 오늘뿐이다. 그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의 태도를 점검했습니다. 정주영은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이길 수 있을까? 그에게 성공이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자신을 통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정주영의 삶을 관통한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이겨야 세상도 이긴다. 그는 그것을 신념처럼 지켰습니다. 그 신념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끝내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가 어떻게 마음의 질서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인간관계 배신 그리고 감정의 충돌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 정주영이 직접 체득한 내면의 규율을 이야기합니다.
정주영이 말한 내면의 규율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의 습관이었고 현실 속에서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마음의 실체가 드러난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말처럼 마음의 규율은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났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배신과 손해를 겪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함께 꿈꾸던 동료가 등을 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변한다. 다만 그 변화를 미워하지 말고 기록하라. 그에게 기록한다는 건 미움을 쌓는 게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쌓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움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단속한다는 건 감정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흘려보내는 일이다. 그는 배신당한 뒤에도 술 한 잔에 잊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는가? 나는 내 기준을 잃지 않았는가? 그 물음이 끝나면 이미 분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은 그 사람이 된다. 그는 감정의 주도권을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비난을 해도 누가 배신을 해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제자리에 두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지만 결국 나를 태운다. 마음의 규율은 그 불에 물을 붓는 일이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인내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루 중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두었습니다. 사업의 문제, 사람의 일, 돈의 손해가 겹쳐도 그는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는 그 10분을 마음의 정비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정주영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3가지 마음 규율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람보다 상황을 먼저 보라.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라. 사람은 언제든 변하지만 상황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는 누가 잘못했는가 보다 지금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감정 대신 현실을 받고 그 냉정함이 그를 다시 세웠습니다. 둘째, 말보다 행동을 기록하라.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 속에 있다. 그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을 지켜보며 판단했습니다. 그의 수첩엔 언제나 이름과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켰다, 변명했다, 다시 믿을 수 있다. 그 기록이 곧 그의 인간관계의 지도였습니다. 셋째, 마음을 단속하되 냉정해지지 말라. 그는 말했습니다. 냉정함은 마음을 보호하지만 차가움은 사람을 잃게 한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다스리되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단단함 속엔 늘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묘하다. 감정은 금세 식는데 상처는 오래 간다. 그러니 마음을 단속할 줄 알아야 한다. 정주영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항상 자신만의 기준 문장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이다. 그는 그 문장을 새벽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보든 누가 듣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기도이자 규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남의 마음에 휘둘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도 그 감정을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어가 약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정주영은 스스로에게 3가지를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는가? 기준으로 움직이는가? 이 선택은 사람을 위한가? 나의 평화를 위한가?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질서를 지켰는가? 그 3가지 질문이 그의 하루를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결국 상황이 마음을 끌고 다닌다. 그는 마음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정비하고 정렬했습니다. 그게 마음을 지킨다는 말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정주영은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의 중심은 늘 마음의 규율이었습니다. 그는 분노가 찾아올 때 감정이 폭발하기 전 잠시 침묵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음을 흘려보낼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수없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흔들 수 있지만 마음의 질서는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다. 그 말은 평생 그의 원칙이자 기도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실패가 와도 그는 늘 그 질서를 붙들었습니다. 그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주영이 실제로 겪은 가장 큰 인간관계의 위기와 회복, 그 속에서 보여준 마음의 통제력에 대해 다룹니다. 그가 말한 사람보다 나를 먼저 단속하라의 진짜 의미, 그 내면의 싸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정주영의 삶을 관통한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이겨야 세상도 이긴다. 그는 그것을 신념처럼 지켰습니다. 그 신념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끝내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가 어떻게 마음의 질서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인간관계 배신 그리고 감정의 충돌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 정주영이 직접 체득한 내면의 규율을 이야기합니다. 정주영이 말한 내면의 규율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의 습관이었고 현실 속에서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마음의 실체가 드러난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말처럼 마음의 규율은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났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배신과 손해를 겪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함께 꿈꾸던 동료가 등을 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변한다. 다만 그 변화를 미워하지 말고 기록하라. 그에게 기록한다는 건 미움을 쌓는 게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쌓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움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단속한다는 건 감정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흘려보내는 일이다. 그는 배신당한 뒤에도 술 한 잔에 잊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는가? 나는 내 기준을 잃지 않았는가? 그 물음이 끝나면 이미 분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은 그 사람이 된다. 그는 감정의 주도권을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비난을 해도 누가 배신을 해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제자리에 두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지만 결국 나를 태운다. 마음의 규율은 그 불에 물을 붓는 일이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인내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루 중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두었습니다. 사업의 문제, 사람의 일, 돈의 손해가 겹쳐도 그는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는 그 10분을 마음의 정비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정주영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3가지 마음 규율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람보다 상황을 먼저 보라.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라. 사람은 언제든 변하지만 상황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는 누가 잘못했는가 보다 지금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감정 대신 현실을 받고 그 냉정함이 그를 다시 세웠습니다. 둘째, 말보다 행동을 기록하라.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 속에 있다. 그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을 지켜보며 판단했습니다. 그의 수첩엔 언제나 이름과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켰다, 변명했다, 다시 믿을 수 있다. 그 기록이 곧 그의 인간관계의 지도였습니다. 셋째, 마음을 단속하되 냉정해지지 말라. 그는 말했습니다. 냉정함은 마음을 보호하지만 차가움은 사람을 잃게 한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다스리되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단단함 속엔 늘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묘하다. 감정은 금세 식는데 상처는 오래 간다. 그러니 마음을 단속할 줄 알아야 한다.
정주영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항상 자신만의 기준 문장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이다. 그는 그 문장을 새벽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보든 누가 듣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기도이자 규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남의 마음에 휘둘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도 그 감정을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어가 약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정주영은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는가? 기준으로 움직이는가? 이 선택은 사람을 위한가? 나의 평화를 위한가?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질서를 지켰는가? 그 세 가지 질문이 그의 하루를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결국 상황이 마음을 끌고 다닌다. 그는 마음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정비하고 정렬했습니다. 그게 마음을 지킨다는 말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정주영은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의 중심은 늘 마음의 규율이었습니다. 그는 분노가 찾아올 때 감정이 폭발하기 전 잠시 침묵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음을 흘려보낼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수없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흔들 수 있지만 마음의 질서는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다. 그 말은 평생 그의 원칙이자 기도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실패가 와도 그는 늘 그 질서를 붙들었습니다. 그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주영이 실제로 겪은 가장 큰 인간관계의 위기와 회복, 그 속에서 보여준 마음의 통제력에 대해 다룹니다. 그가 말한 사람보다 나를 먼저 단속하라의 진짜 의미, 그 내면의 싸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주영이 겪은 가장 큰 싸움은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과의 싸움이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그가 현대건설을 세우던 초창기, 믿었던 동업자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큰 수울에 자금이 바닥나고 공사가 멈추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분노했고 누군가는 그를 대신해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라.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너무 믿은 것이다. 그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타인을 단속하기 전에 나를 먼저 단속하라. 그는 감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의 배신은 내 마음의 교훈이다. 그는 그날 이후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감정보다 기준으로, 기대보다 기록으로 관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 세워야 한다. 그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감정에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원칙은 평생 간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앞설 때마다 자신을 멈춰 세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평화가 올까, 후회가 올까? 그 한 번의 멈춤이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단속하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는다. 그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규율이었습니다. 규율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한 번은 회의 도중 한 임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보고가 틀렸고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했고 모두 그가 화를 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한다. 다만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면 그것은 선택이다.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수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책임은 처벌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 한마디로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감정 대신 원칙으로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인간관계를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의 모습을 본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여유를 보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내 부족함을 본다. 그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상처를 주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련장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상대의 말보다 내 반응을 먼저 본다. 그 철학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의식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사람과의 거리를 아주 신중히 조절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경계가 필요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가 없으면 존중도 없다. 서로의 선을 지킬 때 관계는 오래간다. 그래서 그는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고 멀더라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규율은 선을 긋는 데서 시작된다. 선을 지키면 평화가 남고 선을 넘으면 감정이 남는다. 그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관계를 평생 다뤄온 사람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결코 사람을 냉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냉정한 사람은 신뢰를 잃고 따뜻하지만 단단한 사람은 존경을 얻는다. 그는 사람에게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에 단호했습니다. 그게 그의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져도 괜찮다. 하지만 내 마음에게 지면 안 된다. 그는 사람과 부딪히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그는 세상을 상대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규율이 없는 사람은 칭찬에도 들뜨고 비난에도 무너진다. 그는 자신이 듣는 말에 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매일 변하지만 그는 마음의 기준만큼은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단속하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그 사람의 속도로 변한다. 그는 그 속도로 평생을 걸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히,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정주영은 평생 동안 감정의 절제를 넘어 존중의 규율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라. 존중하면 신뢰가 남고 신뢰가 쌓이면 그게 결국 힘이 된다. 그에게 마음을 지킨다는 건 세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무기는 말이 아니라 태도였고 태도가 바로 품격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배운 건 마음 하나였다. 그 마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버텨줬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를 세웠지만 결국 끝까지 붙잡은 것은 자기 마음의 질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영이 인생 후반부에 남긴 마음을 다스린 자의 평화, 즉 내가 나를 지켜낸 뒤 얻게 된 평온함과 품격에 대해 다룹니다. 네, 마지막 철학,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여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의 마지막 시절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지만 그 마음의 속도는 세상보다 한결 느렸습니다. 그는 말했다. 속도가 느려진 게 아니라 내가 세상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그의 평화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자신을 단속하며 지켜온 마음의 질서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면 세상도 나를 존중한다. 이 말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그가 수십 년간 직접 증명해온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젊을 때 그는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는 목표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높이보다 방향을 잃을 때 무너진다. 그는 어느 날 가까운 후배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더 벌기보다 덜 흔들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마지막까지 마음을 단속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규율이란 평생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그 약속은 남과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감정을 점검했고 하루의 끝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이겼는가? 그 질문은 꾸짖음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흔들렸다. 그래도 중심은 남았다. 그 중심이 그를 평생 버티게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에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의 그릇만큼 세상을 담는다. 그 그릇이 크면 세상이 들어오고 그 그릇이 작으면 세상이 넘쳐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크기는 욕심이 아니라 여유에서 결정된다. 그 여유는 아무 일도 없는 평화가 아니라 수많은 일을 지나온 뒤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얼마나 덜 흔들리고 덜 후회하느냐의 문제다. 그의 여유에는 오랜 절제와 통찰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많이 얻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큰 성공도 결국 불안 위에 세워진다. 그는 부와 명예를 쌓은 뒤에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평생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세상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 안의 불안, 조급함, 욕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공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 성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사업보다 먼저 두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계획보다 마음의 질서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정주영은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세상을 바꾸지만 마음은 인생을 지킨다. 그는 눈앞의 성과보다 내면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평화가 그의 품격이었고 그 품격이 그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의 품격으로 기억된다. 그 품격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는 세상을 이긴 자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은 저절로 순해진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주름이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린아이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투고 일으키고 도전했지만 마지막엔 평화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혼란과 불안을 잠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단 하나의 재산이다. 당신의 하루는 지금 어떤 마음 위에 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상황의 불안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주영은 평생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이 영상의 10분이 끝났다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단속할 시간이 왔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기보다 오늘은 내 마음 하나만 다스려 보십시오. 그 마음이 단단해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서서히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인생의 규율입니다.